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직장 내 성희롱은 이게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노무사 시험 문제 범위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그 징계에 대한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이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은 뭐 최근에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우리 인권의식을 바라볼 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판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희롱을 너무 심하게 한 겁니다. 심하게 해서 이걸 가지고 징계해버렸습니다. 이 근로자가 이 징계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걸 다툰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징계해고가 이게 뭐 너무 심하다 보기에는 너무 성희롱을 심하게 했어요. 이 지점장이 여성 8명에 대해 성희롱을 했습니다.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니까 뭐 뒤에서 껴안고 새벽 1시에 전화해서 오빠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얘기 하고 있고, 회식한 다음에 노래방에서 뽀뽀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요 1년 가까이 8명에 대해서 14회 가까이 성희롱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해고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점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가 징계해고를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선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성희롱이란 걸 이유로 해서 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성희롱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게 성희롱이 성립이 된 거냐, 이게 문제가 될 것이고, 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고도 정당한 이게 이유가 되는 거냐, 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성희롱이란 게 뭘까요? 예, 성희롱은 이제 우리 법에 나와 있죠. 이제 사업주나 상급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인 운동 등으로 선적인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보통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환경형 성희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이런 행위 자체가 성적인 모욕감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건형 성희롱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성적인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 안 해주니까 승진시키지 않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안마해줘, 안 해주면은 다음번에 승진 안 될 거야,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조건형 성희롱인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일하게 되고, 그러면 성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이제 행위를 당한 사람이 이제 느끼는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이 중요한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주관적인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지만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누구나 그런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거다, 이러면은 이게 성적인 운동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희롱이라고 일하게 되면 뭐 당연히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사실관계는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죠? 인정이 된 거예요. 자, 인정이 되면은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해고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나와있죠, 그죠? 자, 이 케이스는 뭐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희롱은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어떤 범죄 행위로서의 성폭력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행위의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그리고 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도 누구라도 그렇게 느꼈을 거다, 여기에 인정이 되면은 성희롱으로 성립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성희롱이라고 했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걸 이유로 해서 해고를 한 겁니다. 그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있어야겠죠. 해고의 정당성은 우리 판례의 시각은 사회 통념상, 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의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런 성희롱은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뭐 징계권을 남용한 케이스가 아니다, 뭐 실제로 징계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케이스로 인정한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너무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한 케이스죠. 그리고 최근 그 판례에서 나오는 또 아주 중요한, 물론 이게 시험에서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그 법리로서는 법원이 심리를 할 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볼 때 아니 왜 성희롱 당했으면 하지 마세요. 거부를 해야지. 아니 왜 성희롱 당했으면은 이제 앞으로 조심을 해야지.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거죠. 이게 권력이 없는 여성 근로자, 권력이 없는 남성 근로자가 누군가에게 성희롱 당했다. 이걸 하지 마세요. 거부하는 게 쉽냐 이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성인지 감수성을 생각하면서 심리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쉽게 판단 내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서 심리를 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어떤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피해자가 처해져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판례 법리를 하나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노무사 시험에서 2차 시험으로 나오는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권 이제 의식을 가지고 이런 판례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조금 시험 문제 한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그런 판례 내용들을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